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추모 행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5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헬기 사격 등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덕중고등학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새 교가로 교체했습니다. 캠핑 차량의 장기 주차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5월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5월 영령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고립됐습니다. 광주 is isolated. 외신 기자들에게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국군 광주병원 예터에서 80년 5월 시민군들의 활동상이 재현됐습니다. 5.18 역사 현장을 순회하는 5월의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해서 좀 뭉클하고. 광주는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됐던 대인 지하도에도 그날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주먹밥을 먹으며 광주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눕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광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되게 감정이 복잡미묘해진다고 해야 되나? 5월의 버스는 광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오는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2차례씩 운행됩니다. 5월의 이야기를 새롭게 도시의 이야기로서 광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테마형 투어 프로그램이자 새로운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5.18 청문회를 주도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광주와 5.18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습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지금 살아있으면 좋고 그런데 왜 그렇게 죽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지금 그럽니다. 5.18 민중항쟁 39주년을 맞은 이번 주에 기념 행사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음악회와 벽화 제작, 편지 쓰기 등을 통해서 5.18 희생자의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올해 5.18 전야제에는 5월 학살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민주평화 대행진이 금남로에서 펼쳐져 5.18 추모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불출석 허가를 받아 향후 형사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고 오늘 재판에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목격했던 시민 5명이 참석해서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증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5.18 당시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한 김용장 전 미군 정보요원이 내일 광주를 찾아 5.18에 대해 추가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전 미군 501여단 방첩 정보요원인 김용장 씨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내일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김 씨는 5.18 당시 미국 국방부에 보고한 내용과 자신이 보고 들었던 현장의 상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전두환 씨가 1980년 5월 21일에 광주를 방문했었고 서울로 돌아간 직후 집단 발포와 사살 행위가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출범은 물 건너간 모양새입니다. 한편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과 정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와 민주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39주년 기념일 이전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자격 요건을 굳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현실적인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2018년 3월에 이 특별법이 통과돼서 지금 14개월째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애초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을 배제할 당시에 플랜 B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강행을 했던 거고요. 결국 위원회 출범이 안 되면서 이제는 배제했던 위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그런 궁색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청와대 정무라인의 전략적 판단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됨으로써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라리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이 추천한 위원들로만 그 위원회를 출범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 관련한 개정안도 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민평당의 천정배 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한마디로 대중의 분노에 편승한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국회에선 교섭단체 중심으로 위원들을 추천해오던 관례와 국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설사 이 법이 통과될 리도 없지만 통과되더라도 충돌하기 때문에 네. 이게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국회에서는 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화두를 던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호남 의원들의 불안감에 기초한 거고요. 이걸 네. 통해서 야권발 정계 개편의 어떤 촉진제 매개체로 삼아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경우 호남 지역은 최소 6개 지역에서 7개 지역의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 350석에서 60석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허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이런 아쉬움, 의원들 사이의 답답함 이런 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야 사당이 일단 의원 그 정수 300석을 전제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지정한 상태고 민주당도 일단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실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후자 쪽으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법은 선거제와 공수처법이 같이 연동되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제를 만약에 민주당이 포기할 경우 공수처법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소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을 그대로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야당에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네. 야권발 정계 개편 1차 야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이걸 매개로 해서 민주당과 어떤 협상력,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이인영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런 발언들로 좀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분위기가 좀 좋아질까요? 네, 우선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바뀌었다라는 것, 새로운 분위기에서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추어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발언은 황교안 대표가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 상태라는 거죠.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예정된 길을 자한당의 장애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정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정가 이야기 킹핀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 차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공원 등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물관이 밀집해 있는 목포얀 공원. 주차장 곳곳에 캠핑카인 트레일러형 캐러밴이 눈에 띕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오랜 기간 주차된 듯합니다. 두 세대는 계속 서 있을 때 있고 거의 한 달 넘게 있었어. 많이 있을 때는 5대까지 있어. 남학의 한 공원. 주차장 가운데 절반을 캠핑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 캠핑카가 크다 보니 2개 주차면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도로가에도 주차된 캠핑카들이 적지 않습니다. 캠핑카는 특성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캠핑카 역시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 차량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차를 장기 주차하지 않고 이렇게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계도는 합니다만은 법적 제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고 있는.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은 캠핑카 소유자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도 되면 안 되고 저기도 되면 안 된다. 외곽이라도 멀리 있더라도 그쪽으로도 주차를 하면 되는데 그런 대안은 없이 그냥 무조건 빼라고만. 전국적으로 등록된 캠핑카는 14,000여 대, 5년 전보다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도 수도권 일부 지자체들처럼 캠핑카 전용 유료 주차장 개설이나 별도의 유료 차고지 설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청년 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력 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 근로자들에게 총 3억 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규직 취업이라는 기대 심리를 이용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이 후보 예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시내버스 파업, 황교안 광주 방문, 광주 청년드림 은행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시내버스 파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조합원들이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5.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14일에 2차 조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버스 파업이야? 나 학교 어떻게 가노?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화제였습니다. 최근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았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심판해달라고 광주 시민들에게 외치기 위해서인데요. 응? 자유한국당 왜 왔냐? 저게 광주에서 되겠냐고. 광주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에 현장에서도 SNS에서도 시민들의 거센 항의만 받았습니다. 돈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광주 MBC 온라인 콘텐츠 요즘 것들의 경제에서 광주 청년드림 은행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요. 신용을 회복하는 비용들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받은 청년 중에서는 신용회복 및 연체예방 지원금으로 1인당 80만 원을 분할 지원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금 신청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할 수 있고요.
상담을 통해 부채 조정뿐만 아니라 생활비 균형까지 맞춰주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광주 청년드림은행 한번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죠?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풀카운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좌중간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담장까지 굴러가는 타구. 이재원은 3루를 밟고 홈을 향하고 있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주자 다시 스타트. 그리고 최정이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왼쪽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두런포가 나오면서 홈런 한 방으로서 달아난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홈타로 물러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었습니다. 왼쪽 날카로운 코스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에 있던 김선빈 2루 맞고 3루까지, 안치홍 2루까지 들어갑니다. 풀카운트 밀어낸 타구입니다. 왼쪽 멀리 가는데요. 좌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담장을 넘겼습니다. 최영우의 동점 3런. 사실 확인을 한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영호 선수도 원심은 홈런이었었는데 그냥 2루 베이스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요. 최영호 선수의 2루타로 하지만 이 3루 주자와 2루 주자가 득점이 인정되면서 3대2가 됐습니다. 3구 높은 공 체크 스윙에 걸렸어요. 2루수 잡아서 홈 늦었고 1루에 일단 차다주자 안치고 광마이가 반응을 보여. 너무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멈추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광마이가 진행이 됐어요. 초구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왼쪽 멀리 가는데요. 좌익수 잡아냈습니다. 홈으로 안상현이 들어옵니다. 2구 타격 투수 맞고 옆으로 흘렀어요. 다시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토지 가격까지 제시하며 민간 사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부지 가운데 39만 4천여 제곱미터의 토지 가격을 570억 3천여만 원으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토지 가격을 공개한 것은 사업자들 사이에 과도한 가격 경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7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덕중고등학교가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교체해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첫 성과를 올렸습니다. 광주 광덕중고등학교는 기존의 교가를 작곡한 김성태가 친일 인명사전에 옳은 사실을 확인하고 넉 달여에 걸친 작업 끝에 새로운 교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새 교가는 오늘 진행될 개교 기념식 행사에서 처음으로 제창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친일 작사가,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13곳으로 올해 안에 교가 교체 작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성능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광주의 소방 헬기가 오는 2022년에 신형으로 교체됩니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230억 원을 들여 14인승 이상, 최대 이륙 중량 4.3톤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형 소방 헬기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 소방 헬기는 생산된 지 22년이 넘는 노후 기종인데다 탑승 인원과 담수 용량이 적어 대형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방송광고 공사에 신청하면 되고 TV 광고는 5천만 원 이내, 라디오는 350만 원 이내로 제작비가 지원됩니다.
초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 광주의 한낮 기온은 29.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기온은 높게 오르겠고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광주 전남의 자외선 지수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덩달아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서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건조특보는 오늘로 벌써 8일째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2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이 건조함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구름의 양은 많겠습니다. 또 오전 9시를 전후해서는 남해안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의 아침 기온 11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4도, 강진도 24도로 전망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광주의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